안녕하세요. 유니팜의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약대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칠판이 좀 많이 지저분하죠? 제가 지금 촬영이 두 번째 촬영입니다. 앞서서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녹음이 안 당겼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두 번째 촬영이기 때문에 조금 칠판이 지저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강의에 앞서서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약대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순위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위에 있어서 민감한 내용은 담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약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졸업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려면 의대와 약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약대보다 훨씬 그 점수, 그 의대 간 점수 차이가 뚜렷하죠.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의대는 6년을 졸업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6년을 졸업하면 이제 의사가 되긴 해요. 의사가 되긴 하는데 대학병원으로 많이 들어가죠. 왜? 왜냐면 인턴 레지던트를 받으려고. 인턴 레지던트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전공을 따기 위해서죠.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이런 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는데 그 대학병원의 수련을 받기 위한 TO가 뭐죠? 받을 수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마다 의사를 받아서 수련을 시켜서 그 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과 몇 명, 안과 몇 명, 뭐 이런 거, 뭐 정형외과 몇 명, 뭐 몇 명 뭐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러한 TO가 입시표에서 점수대가 높은 의대에 위치할수록 이러한 TO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런 TO가 높은데 더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된다면 이런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과들을 본인도 가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의대의 점수가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이 환자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병원을 가보셨을 테지만 병원에 처음에 입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의사 원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프로필에 뭐 의사 선생님 이름 나와 있고 그 밑에 뭐 어디 대학 졸업, 어디 대학원 졸업, 뭐 어디 병원 수련, 뭐 이렇게 무슨 과 해서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환자들이 대략적으로 좋은 의대에 대한 인식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 성대, 카톨릭대, 울산대, 연세대 뭐 이런 대학을 나왔다면 조금 더 이 의사가 유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게 뭐 옳은 건 아니지만서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대학에 들어갈 때 그러한 의대별 점수 차이가 좀 뚜렷한 편입니다. 크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에 반해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6년제로 바뀌었지만 6년을 졸업한다 해서 병원에 들어가지고 추가적인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그런 약대별 순위에 대한 인식도 딱히 없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다 하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 약대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 약대가 좋다는 거 알 테고, 그거 말고도 메이저 약대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메이저 약대 같은 경우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랑 다르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순서가 아니라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인식조차도 사실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프로필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확인해봤다시피. 하지만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약국에 많이 진로를 정하기 때문에 약국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약국에 본인 학교 어디 졸업했는지 이런 걸 걸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인식한다 해도 해당 약국에 있는 약사님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조차도 알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약대는 이런 메이저 약대나 여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해당하는 이런 약대 이외에는 사실상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딱히 뚜렷하게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경향성이 바뀌는 것도 있고 가군, 나군, 다군, 전형별 혹은 학생분들의 개인적 선호도, 본인 집과 가깝거나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럴 때마다 학생들이 움직임이 다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 간의 차이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약대에서 점수 차이가 난다 하면 그럼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약대입니다. 메이저 약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정도까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대는 당연히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히 좋은 대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중앙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0명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명문약대라고 인식되어 있던 학교고 경희대는 제가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성대는 70에서 8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대 이렇게 5개 정도 추가로 몇 개 더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메이저 약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 약대는 제가 다음 여기 오른쪽 칠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메이저 약대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되는데 굳이 점수를 낮춰서 다른 데를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메이저 약대는 점수가 된다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경향성으로 오면 수도권 근처에 있는 약대로 많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들 이제 약대에 가려고 한다면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타지 생활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본인 집에 가까운 약대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양대, 아주대, 동국대만 해도 경기권 약대잖아요. 신설 약대긴 하지만 이제 경기권 약대로 이제 들어온 약대라서 학생분들이 들어가서 본인 집이 경기도나 서울인 경우에는 통학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 이지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설을 더 좋아하거든요. 건물도 새로 지어서 삐까뻔쩍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선호도가 이제 뚜렷하게 있는 편인 것 같고 여기 써놓은 대학 말고 다른 대학들은 학생분들의 장학금 유무 내가 처음에 딱 약대 입학했을 때 어떤 장학금을 본인에게 주냐 전액 장학금이냐 아니면 반액 장학금이냐 입학 장학금이냐 이런 거 주는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집과의 거리 또 많이 이제 선호도가 갈리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국립대.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다른 약대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국립대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메이저 약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약대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메이저 약대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은 게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되냐? 그건 아니지만, 굳이 찾자면 역사가 깊어서 여러분들의 선배, 한참 선배인 분들은 이미 약사로 졸업을 해서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한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메이저 약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 선배가 될 확률이, 선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초청 강연으로 한다던가 하면 그런 좀 많이 자리 잡으신 분들이 와서 좀 강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이라면 자기우대가 있습니다. 뭐 무엇이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해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냐 사회에서 만났는데 누군가가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로 나왔어 하면 할 말이 없다고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 같은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조금 서로 간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다른 게 다 동일하다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뭐 예를 들자면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 120명 정도 되는, 정원이 120명 되는 약대의 경우에는 동기 아니면 한 학번 선배, 후배 단통에만 올려도 이 120명이 한 번 본인한테 다 뽑아준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굳이 자기랑 관련이 없는 다른 타 약대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주진 않겠죠. 뽑진 않겠죠. 그럴 거면 어차피 투표해야 되는 거면 그냥 우리 학교 누구 출마한다니까 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 뽑아주자 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0명이 뽑아주는 거랑 다른 30명 정원인데서 뽑아주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것 또한 뭐 여러분들이 다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출마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의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메이저 약대들은 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인데 놀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별로 크게 상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본인이 수도권에서 살다가 다른 타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놀 곳도 없고 그 해당 지역도 잘 모르고 한데, 본인이 살던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간다 하면 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근처에 대학별 미팅도 하고 과팅도 하고 뭐 그러기엔 굉장히 놀기 좋고, 그리고 뭐 한강도 놀러 다니고 서울은 굉장히 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진로가 약공약사 아니면 병원약사로 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약공약사 같은 경우는 어디 약대를 나왔냐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약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해당 어떤 약국에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약학대학 졸업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만 거기 그 이력서를 받아보시는 국장님이 여러분들 대학을 보고 대학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취업률이 더 높아진다? 아니면 월급이 더 높아진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영향이 있다면 여러분들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첫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서비스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런 태도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약국은 정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 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전후로 나뉘는데,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지원하는 약사님들이 거의 없어서 어디든 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서 약사를 별로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대에서 졸업하고 나면 병원 약사가 되려고 가는
지원율이 조금 높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지원만 하면 뽑혔다면 요즘은 조금 스펙을 좀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도 좀 보고 학점도 보고 그리고 이런 거 보다가 해당 학교, 해당 병원이랑 연관된 대학을 나왔다 하면 자기 우대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병원 약사 하다가도 이제 많이들 빠져나오거든요. 왜냐면 병원 약사가 힘들고 페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처럼 뭔가 본인의 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를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저 약대 말고는 약대의 순위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메이저 약대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된다면 메이저 약대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어, 메이저 약대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시 수능을 본다던가 반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1학년 때가 이 순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1학년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타지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친구도 없어서 외롭고 논 것도 없어서 심심하고 그리고 뭐 내 주변 친구는 더 내가 가고 싶었던 약대 갔는데 시험 다시 볼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동기들이랑도 친해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많아지고 노는 법도 알고 스트레스 푸는 법도 알고 교수님들과도 친해지고 하면 할수록 그런 학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대 변경을 위한 반수나 N수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냥 이제 졸업하면 1년이라도 일찍 졸업하자. 이런 생각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실 약대를 어디 가냐 이런 것보다 사실상 나오면 진짜 더 치열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도 나와가지고 빨리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약대 면허를 가지고 또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 길들을 찾아가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을 찾아야지 계속 지금 큰 의미 없는 약대 순위에 매달려서 약대 간 옮겨 다니는 이런 거는 크게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뭐 민감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약대 간의 순위를 생각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